자, 19번하고 20번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보면 19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하라고 이야기했죠. 산촌여정.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보기를 먼저 한번 보면 산촌여정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도시에서 병고에 시달리던 작가가 농촌으로 내려와 요양을 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그래서 이 농촌으로 내려왔고요. 요양을 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 즉 수필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글에는 농촌을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관찰적 시선과 자, 이 농촌이라는 이곳을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회적 감각이 드러났다. 도회적 감각, 도회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작가는 농촌의 사람과 자연의 긍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자, 근데 이 농촌의 사람과 농촌의 자연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요. 즉 시대에 뒤떨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근대 제도와 문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기도 하는 듯 복잡한 심리를 내는 데서 근대 제도와 문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타난대요. 자, 이는 작가의 근대적 자의식과 식민지 근대에 대한 비판의식이 함께 내비춰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적인 자의식, 즉 근대화가 돼야 된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농촌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근대적 공간으로 바라본 건 이 근대적 자의식 때문이고 식민지 근대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난 것은 일제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뤘기 때문에 근대 제도와 문물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부분이 바로 식민지 근대에 대한 비판의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항은 문맥을 고려할 때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A부터 E가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A부터 E를 보면 지금 A가 A하고 E가 가에 있죠. 그 다음에 C부터 C, D, E가 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서 아, 얘는 가를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고 얘는 나를 읽고 나서 풀어야 되는 문항에서 문항을 두 개를 쪼갠 거지. 그래서 우리도 쪼개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산촌여정이라는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수필인데 이상이라는 분의 수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 작품에 보시면 김승옥의 1964년 겨울이잖아요. 이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 언제든지 출제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능에 한 번 출제가 되셨는데 그걸로 출제가 됐어요. 역사. 역사라는 작품이 나왔고 사실은 김승옥이라는 이분의 대표작은 무진기행입니다. 무진기행이고 그 무진기행 다음 중요한 게 이 서울 1960년 겨울인데 제목이 잘못된 서울의 쉼표야. 쉼표가 있어야 된다. 뭐야 멍청한 새끼들. 김승욱 이분의 그 작품의 제목을 바꾸다니. 서울 쉼표 1964년 겨울인데 이 작품은 1960년대에 우리 그 이제 6.25 전쟁이라는 1950년에 겪었던 그 전후 시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 김승옥이라는 분이 왜 중요하냐면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해서 이 김승옥이라는 분과 이청준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면서 1960년대 들어오면서 소설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소설의 흐름을 완전히 바뀐 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김승국, 이청준 전까지는 전쟁 소설이었어요. 다. 전쟁에서 이야기하고 전쟁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다가 이 김승국이라는 분은 전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현대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어. 전후에 굉장히 암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1964년 겨울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그래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세태를 굉장히 잘 보여준 작가가 바로 김수홍이라는 분이고요.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상이라는 분의 산촌여정 아까 우리가 봤듯이 수필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으로 돌아와서 그 요양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농촌의 그 낙후된 환경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야채 사라다의 노이는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해서 현대 문명과 관련된 단어들을 쓰죠. 영어, 외국어. 그렇죠? 그래서 모더니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객주집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기상꽃, 기생화란 말입니다. 무슨 꽃이 피나 진홍 비단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화체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객주집 아이하고. 자, 선조가 지정하지 아니한 조세트 치마에 웨스트민스터 권연을 감아놓은 것 같은 고해의 기생의 아름다움을 연상하여 보입니다. 그래서 조세트, 웨스트민스터 이런 식의 그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모더니즘의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도회,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박하보다도 훈훈한 리그레인 추인검 내음새. 그래서 리그레 추인검도 역시 지금 계속 그 외국어를 사용해서 도시 문명과 관련된 단어를 쓰죠. 자, 두꺼운 장부를 넘기는 듯한 그 입맛 따시는 소리. 그러나 아마 여기 필 기생꽃은 분명히 해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해원 뜻풀이가 나와 있지요. 조선족이 풍속하다 신윤복의 호다라는 거죠. 자, 혹은 우리가 소년시대에 보던 떨떨이 인력거에 홍일상 받은 지금은 지난날의 사파인 기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이 기생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기생꽃이 지금 보면은 이제 해원의 그림,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 해원의 그린 것처럼 전통적인 기생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청둥 호박이 열렸습니다. 호박 고자리에 고자리도 뜻하죠. 문어 호박 사이에 살을 길게 오리거나 썰어서 말린 것. 무시루덕 그 훅훅 끼치는 구수한 김에 쫓아서 중조 할아버지의 시골뜨기 망령들은 정월 초하루 날 한식날 오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저 국가 100년의 기반을 생각게 하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과 침착한 색채는 럭비공을 안고 뛰는 이 제너레이션의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션은 세대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션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주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삐져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보고 있는 대상들이 바뀌어요. 청둥 호박이고 여기는 이제 여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는 기생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소재들이 문단표로 바뀝니다. 자, 하나를 따서 실끝에 매어서 방에다가 걸어둡니다. 물방울 저 떨어지는 풍염한 미각 밑에서 연필같이 수척하여 가는 이 몸에 조금씩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스러운 용적에 향기가 없습니다. 다만 세숫비누에 한 겹씩 한 겹씩 해소되는 내 도의 육향이 방안을 배회할 뿐입니다. 자, 지금 그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주를 꽂아가지고 그 걸쳐 있고 거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걸 이제 그 먹으면서 살이 좀 자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얘는 향기가 없다. 다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세수비누의 그 자기가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지내면서 자기가 씻을 때마다 이 도시에서의 그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적응해 가고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중략 사건이 바뀝니다. 학교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생두들은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모스와 이제 학교 마당에 대해서 또 바뀌어요. 자, 그들은 열심히 간단한 산수를 놓아 그들의 정직과 순박을 지혜와 교활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 뭐야 공부하고 있는 이 산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교활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그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탄식할 이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자산 뜻풀이가 되어 있지요. 원금, 이율, 기간, 이자 등의 값을 구하는 셈법 이겠습니다. 자, 족보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흰나비 두어 마리가 백목 내음새 나는 화단 위에서 번복이 무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번복이 그 번뇌할 때 번자고, 그 다음에 인생 무상할 때 이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한자어를 안 씌워주니까 어렵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흰나비가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이 화단위에서 자기가 지금 그 흰나비가 인생 무상하고 연결된다. 왜냐면 그 호접지목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인생 무상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이 마당에서 오늘 밤에 금융조합 선전 활동사진회가 열립니다. 활동사진, 세기의 총화, 온갖 예술 위에 군림하는 넘버 제8의 예술의 승리. 자, 제8의 예술 거기 뜻풀이가 또 나와 있죠. 건축조각 팬팅이 여덟 번째로 나타난 예술, 즉 영화를 이야기해요. 그 고답적이고도 탕화적인 매력을 무엇에다 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고답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옛것을 답습한다라는 뜻이고 탕아는 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방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 활동 사진은 영화거든요. 영화를 그 약간 비판적으로 지금 탕화적인 매력이다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활동 사진에 대해 한낱 동화적인 꿈을 가진 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림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은 참 홍모 오랑캐의 요술을 배워가지고 온 것 같으면서도 자, 홍모는 불구렁장의 털모자인데 거기 뜻표가 나와있죠. 붉은 머리카, 서양인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말이죠. 서양인들에게 배워가지고 온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동포의 부러운 재간입니다. 활동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맛보는 담백한 허무. 당주의 호전몽이 이러해야 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허무함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허탈하다는 거죠. 나의 둥글납작한 머리가 그대로 카메라가 되어 피곤한 더블 렌즈로 남아 몇 번이나 이 옥수수 무르 익어가는 초가을의 전경을 촬영하였으며 영사였던가. 자, 이 부분도 비유를 쓴 건데 자기가 지금 옥수수가 무르는 초가을의 전경, 경치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본 거를 자기의 렌즈로 촬영을 했다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플래시백으로 흐르는 엷은 애수. 플래시백, 스프리가 나와 있죠. 영화에서 과거에 대한 장면 등에 쓰이는 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수를 느끼고 있는 거고, 애수는 슬플 애자의 그 중심 숫자예요. 그래서 슬픈 마음, 도에 남아있는 몇 고독한 팬에게 보내는 단장의 스틸 이외다. 단장은 끊을 단자의 창자장자, 창자가 끊어지는 작품이고, 스틸은 한 장면의 사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자를 끊어진 이제 단장의 스틸이다라고 해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를 쓰면서도 외래어를 사용하고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이상의 삼촌 여성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죠. 19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 그래서 내용파악 문항에 해당을 하죠. 자, 정답은 4번인데 보면 활동 사진을 온갖 예술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면서도 한낱 동화적인 꿈이자 홍무 오랑캐 요술이라고 한 것에서 근대적 문물에 대한 작가의 이중적인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온갖 예술이 음.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한낱
동화적인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농민들의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는 소재지. 농민들이 이제 비판 의식 없이 자기는 이 영화라는 것에서 비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허무함을 느끼는데 이 농민들은 이런 근대적 문물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농민들의 무지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 동화적인 꿈은 작가 이중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가 없어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20번 문항으로 가서 문맥을 볼 때 A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뭐냐? 정답 3번인데요. C 부분. 자, C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에서 A가 B죠. 자, 여기서 지금 회원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지금은 지난달에 사파인 기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화초에 대한 진술을 통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글쓴이의 인상을 내 지역에 대한 글쓴이의 인상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기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이제 요양 차원에서 내려왔고 기생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생꽃이 지금 지난날의 사파인 기생일 것 같다라고 해서 기생화에 대해서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지역에 대한 글씨입니까? 음, 이거는 지금 보면 되게 어렵게 또 이런 식으로 냈네. 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기생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는 그 선조가 지장하지 아니한 이런 아름다움을 연상했어요. 아, 기생아 꽃은 이럴 것이다라고. 근데 두 번째는 여기에 필 기생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필 기생꽃은 지금 행원의 그림에서 보는 거죠. 전통적인 그리고 사파인 홍일상 받은 인력거 똘똘이 인력거에 받은 예 기생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 어떤 분위기를 기생꽃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즉 자기가 지금 있는 곳,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생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있는 시골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이다라는 느낌을 표현을 한 것으로 봤을 때, 한번 꽈네, 얘가, 그렇죠? 3번에서 보면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여기, 그렇죠? 이 여기에 대한 인상을 바로 기생꽃을 통해서, 기생화를 통해서 표현을 간접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분? 음서형, 음수면은